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어젯밤 우리 황대헌 선수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개막식 한복 논란과 편파 판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정말 많이 분노하고 속이 상하셨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편파 판정과 텃세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문체부 장관까지 보내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복 논란이 발생하자 황 의 장관은 우리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이라고 옹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줄곧 반미 친중의 짝사랑 외교만 펼치던 정부 여당은 편파 판정에 항의 한마디 못하면서 친중 프레임 걷어내기에만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격침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고 강경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펄펄 뛰며 반대하던 그분의 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없이 어떻게 하면 반중 정서를 선거에 이용해 볼까 하는 얕은 생각에 아무 말 대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국어사전의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습니다. 뭘 사과하는 거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웹 자서전 마지막 회에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패는 내겐 곧 죽음이다. 내게 털끝만큼의 비리와 부정이 있었다면 내 정치적 생명은 끝장났다.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뿐이다.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법당국은 경기도의 셀프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은 정권 교체로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텃세와 불공정을 이겨내고 당당히 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검사 사칭, 음주운전 등 명백한 범죄 행위를 공익활동의 일환이라고 포장하더니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성남FC 불법 뇌물 후원금 의혹을 황당하게도 도리어 모범 사례로 둔갑시키려 하기까지 하여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재명 후보가 어이없게도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서 어항속 금붕어 기득권의 표적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부자 만수르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칭하는 만큼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등 12년간 공직이 있으면서
추진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포장된 무소불위의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움에서는 각종 무상 시리즈 밀어붙이기, 과천 신천지 본부의 급습, 남양주시에 대한 무리한 감사, 재벌 특혜 의혹, 정경 유착 의혹, 공무원에 대한 슈퍼 갑질,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설계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막강한 권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다 조폭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현재 170석을 넘나드는 거대 여당 대선 후보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 세력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는 등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고 기득권 중에서도 슈퍼 기득권인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후보 사퇴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도무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지조차 않는 멘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6년에 한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가장 진실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돌변할 것인지 그 본바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꼰수기 권력자의 실체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갑질 및 공금 횡령 의혹 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 사과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할 수 있는 사과의 최대치라고 했다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말장난입니다. 감사권, 수사권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 측에서 자기들 멋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장난질할 것이라는 점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갑질 의혹과 공금 횡령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도 없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의 건전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배 모씨에게 돌리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만 셀프 감사, 셀프 수사를 핑계로 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뭉개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갑질 의혹 제보자는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기자회견을 본 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급 비서관이 배우자의 사적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을 그 비서관을 직접 선택해서 임명한 이재명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는 것인지, 또 관용차가 이재명 후보 자택에 주차된 것과 이 후보 장남이 태어날 때 이용되는 것을 이 후보가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쇠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이 자택으로 배달되는 것을 보며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인지,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의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간단한 사실조차도 소명하지 않고 어차피 셀프 감사, 셀프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어서 사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